오늘은 론스타 관련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론스타 관련해서 많은 회견을 했지만 오늘은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주가 조작으로 이익을 보기도 했지만 또 조세 포탈을 통해서도 이익을 봤다는 건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좌측부터 투기자본관리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김영준 공동대표님, 같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윤형대 공동대표님, 그리고 전 사암금융노조의 수석위원장을 역임하신 이성원님. 론스타 사건 가지고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기자 여러분들도 론스타가 다 끝난 건인데 뭐 자꾸 저러나, 큰 건도 아닌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론스타 건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론스타는 적반하장격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5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뉴욕에 있는 국제경제센터에다가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변론 중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습니다. 5조를 다 줄지, 아니면 그 중에 일부를 줄지, 정부가 적당한 선에서 그냥 합의를 통해서 얼마를 줄지 알 수 없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나간다면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먹튀 자본이 먹고 튀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협조를 안 해서 더 못 먹었기 때문에 돈 내놔라 하면 그걸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의혹이 있으면, 론스타 관련해서 의혹이 있으면 지금 증폭시켜야 할 때입니다. 변론이 6월에 끝납니다. 그 변론이 끝나면 이제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 론스타 건은 바로 우리 세금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무리 작은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좀 파헤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건도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을 할 때에 대손 충당금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외환카드의 가치를 하락시켜서, 주가를 하락시켜서 싼 가격으로 외환카드를 인수했다. 이것이 외환카드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이건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서 유예원이 징역 달았고 또 벌금도 냈습니다. 이것과 거의 같은 사안입니다. 대손 충당금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주가도 떨어졌지만 그 통합 이후에 그 과다 계상된 대손 충당금으로 인해서 외환은행이 통합한 이후에 세금을 절감을 했다는 것이죠. 이익을 줄임으로써 법인세를 덜 내는 걸 통해서 합치면, 대손 충당금을 과다 계상한 것을 외환은행 이익잉여금과 합치면 이익이 줄어드니까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포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론스타의 외환카드 합병 관련 조세 포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3월 10일 론스타 펀드가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면서 론스타의 전회사인 KBLSF 홀딩스 SCA에 2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대표 유혜원을 징역형에 처하였습니다. 또한 론스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외환은행 주식 취득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비금융 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내용을 조작하였습니다. 따라서 로온스타는 처음부터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었습니다. 로온스타는 비금융 재력자였기 때문에 은행 주식을 인수해서 경영권을 확보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량호 등과 공모하여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저가 취득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검찰과 법무부는 로온스타 존 그레켄 회장 등 주가적 공범들을 아직까지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로온스타로부터 5조 7천억 원의 IST 소송을 당하고 있으며 6월 경영에는 변론이 종결될 예정입니다. 주가적 주범 존 그레켄은 미국에서 활보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상대로 수조 원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도 그 범죄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하고 외환카드의 유동성을 통제하여 주가를 조작했던 론스타와 이에 적극 가담했던 김현장과 삼정 등의 탈세를 모의한 문서를 새롭게 입수했습니다. 이에 그 내용을 공개하며 범법행위자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 문건에는 외환카드의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하고 채무상 손실은 합병 후에 외환은행이 공제를 받는 형식으로 탈세를 공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 론스타는 합병 전에 외환카드의 대선 충당금을 약 1조 원가량 가다 적립하여 손실을 부풀렸고 외환카드도 합병 후에 탈세를 실행해 옮겼습니다. 외환은행은 2006년까지 외환카드의 2월 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세 표준에서 공제받아 최소 1,836억 원의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45조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과 국세청은 당시 행위자들을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외환은행의 조세 포탈 지적에 대해 엉뚱하게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조항을 적용해 봐주기 주장을 한 후에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거쳐 다시 환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동일한 유형의 합병 사건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 부인 조항으로 법인세를 부과했다가 패소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례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시하고도 또다시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사건에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한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봐주기 적용을 한 것입니다. 국세청이 엉뚱한 조항을 적용한 행위는 고의로 져주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법을 주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런 사실을 꿰뚫고 있는 론스타와 김현장은 즉시 조세심판을 제기하여 추정당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고의에 의한 국기문란이며 재정문란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법당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한 조세포탈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해서 즉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고 추가 기소를 집행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체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며 수조 원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개할 문건과 더불어서 이 론스타 조세 포탈 과정에서 대해서 간략히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론스타가 저지른 이 조세 포탈은 역시 론스타의 대리인은 김현장이 핵심입니다. 론스타 사건은 아시다시피 대검 중수부에서
저희 투기자본감센터의 고발로부터 시작돼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는 주가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현재 존 그레이켄, 마이클 톰슨, 엘리 쇼트, 스티븐 리 전부 해외에 도피해서 심지어 국가를 상대로 5조 7천억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론스타 사건의 핵심은 금융 주력자로 조작한 이러한 사건인데, 이 사건의 핵심은 김앤장이 조작한 것입니다. 지금 옥시 사건도 김앤장이 해들고 있습니다만, 이 론스타 사건은 상임 대리인이 김앤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김앤장이 공모했습니다. 역시 주가 조작 사건도 역시 김앤장이 조작했습니다. 국유재산법을 가라고 비밀 밀실에서 변장호와 같이 저가에 은밀히 매각했습니다. 경미해야 합니다. 조셉 포탈 역시 김앤장의 대리인입니다. 특히 김앤장과 같이 공모한 변장호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청와대에 할 것 없다. 내가 맞추면 된다. 이 사건에서 김 국장과 변이 최고 책임자다. 김석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헐값에 국유자산을 불법적으로 매입한 다음에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기 위해서 공작을 벌입니다. 외환카드사 발행 주식을 인수하지 않고 후순위채 인수금지, 신규여신 제공 금지, 유동성, 증자 금지,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합니다. 여기 주가 조작의 핵심이 김앤장이라는 사실이 여기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김앤장이 없었다면 론스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실을 부풀려가지고 1조 원의 부실을 부풀려서 주가를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감자설을 부포했습니다. 오늘 이 주가를 부풀리고 조작한 다음에 론스타와 김앤장 등이 조세를 포탈할 계획을 했다는 문건을 저희가 입수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이 문건은 여기에 보면 용자라는 결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달력이 외환은행 은행장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제를 했습니다. 여기 카드사 관련한 회의, 결산 관련 회의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허드슨 어드바이서, 삼정, 그 다음에 KB,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카드사 손실을 최대한 비용, 세금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드사 충당은 최대한 적립하고 손실은 합병 후에 외환은행이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앤장과 모의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당금은 어떻게 쌓느냐? 충당금은 아시다시피 돈을 받지 못하는 회사에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충당금을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당금이 대체로 요정리액이라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쌓아야 합니다. 충당금을 과다하게 쌓아서도 안 되고 적정하게 쌓아야 하는데, 대부분 요정리액은 금융감독원의 기준에 따라서 정한 수치입니다. 3,900억만 쌓으면 되는 것 같다가 1조 2,500억을 쌓습니다. 8,517억을 무려 더 쌓습니다. 이래서 외환카드가 부실했다 이렇게 유포했던 것을 부실한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그 결과 외환카드는 손실이 8,500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3,993억만 쌓으면 되는 것 같다가 과다하게 쌓아서 손실은 연간 손실이 5,780억 정도 되는 것을 1조 4천억으로 부풀렸습니다. 자기 자본이 3천억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본도 해외 전환사채 1,500억을 발행할 예정인데 발행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천억의 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BIS 비율은 11일 이상 우량한 외환카드사를 마이너스 24로 둔갑시켜서 헐값에 합병했습니다. 이 결과 합병한 재무처리에 따라서 외환카드의 손실금이 2월 결손금 약 7,500억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외환카드 손실금은 법인세법 45조 제1항에 따라서 승계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45조 1항은 소규모 합병일 때 이
부실한 기업을 인수해서 그 손실을 일반 모기업이 탈세하는 것을 막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런데 외환은행과 외환카드는 이 비율이 0.93에 불과합니다. 100분의 10 이상 돼야 되는데 이 조항이 저촉되기 때문에 아까 7천억을 공개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받기 위해서 이들은 카드사 손실은 카드사에서 공개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고의로 손실을 공개받지 않습니다. 2003년 말에 7,600억을 공개받은 것을 무려 취소를 해가지고 831억만 합병할 때는 받게 됩니다. 결국 세무상 손실을 공개받지 않음으로써 합병 후에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손실을 탈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충당금은 이 한도입니다. 2003년도에 7,600억만 쌓도록 되어 있는 것을 7,600억 1조 4천억 정도 쌓아서 손비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대로. 그러나 합병 직전 2004년 2월 달에는 1조 5천억의 충당금을 쌓고 반면에 세금 공제는 831억만 받습니다. 그 결과 약 6,181억 원의 과표를 나중에 세금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외환은행이 2월 결성금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6,181억 원을 29.7% 하면 1,836억 원 정도를 탈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탈세를 한 다음에 조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외환카드 회계 분기보고서에는 분명히 1분기에는 외환은행으로부터 승계받은 한도초과 충당금이 6천억 정도 되는데 2분기가 연간보고서에서는 1조 4천억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작하는 뿐만 아니라 조작을 한 다음에 또 2004년, 2005년 회계연도에 2월 결성금을 승계와서 포탈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외환카드 사업보고서를 은폐합니다. 합병 역시 2004년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도 은폐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1,83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국세청이 적발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법인세법 45조 1항에 위반되는 것인데 국세청은 부당하게 법인세법 52조 부당이익 계산 부인으로 엉뚱한 조항으로 추징합니다. 그래서 김현장이 또다시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내고 합니다. 이렇게 국세청은 이런 유형의 사건, 국세청이 친 사건입니다. 이 합병할 때 부당이익 부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추징하지 말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이 판결문 판례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걸어놓고도 또다시 부당이익 부인으로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김현장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행정소송에서 받아냈습니다. 그야말로 김현장은 이 사건, 론스타 사건을 일기한 주역입니다. 요새 김현장이 나서고 있습니다만 록시 사건, 김현장이 대한민국의 부패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론스타 사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국민의 세금 나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은 반드시 론스타와 존 그레이킨을 범인 인도 요청하라고 즉각 김현장과 이들 탈세범들을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이라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관점에서 론스타가 또 하나의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집중적으로 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ISD 사건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ISD 사건에 대해서 주의환기를 하면서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